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좀 폭이 깊게 1.76% 하락했고 S&P 500이 1.18, 그 다음에 이제 다우가 0.76, 뭐 이런 순서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러셀만 뭐 조금 0.26 정도 오르는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3분기 GDP가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이 고금리권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멈춰 있는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형주들에 대한 이제 뭐 특히 트리거는 알파벳이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기술 대형주,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소화하면서 약세로 끝났어요. 물론 이제 뭐 시간에서 좀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저께는 이제 5년 만기 국채가 있어. 어제는 이제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5년 만기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배수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도감 때문에 장중에 좀 반등을 좀 보이다가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도 뭐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로 가면서 다시 주저앉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에서 좀 상승하고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 어저께 또 깊이 빠졌고,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0.5% 이상 상승하면서 2311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바로 갔어요. 오래 못 버티고.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관하고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재차 상승을 하면서 거의 1%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다시 후속 매물이 들어오지. 후속 매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들어올 수가 없죠. 후속 매수가.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밀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밀렸다 올랐다 이러면서 거의 지수로 말하면 2300 지키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글씨는 빨갛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97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21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1,0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302.81포인트, 어제보다 0.16%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플러스 0.8%.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어요. 749.87이니까 거의 750 지수에 다가가면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후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코스닥도 바로 마이너스 0.6% 이상 그렇게 빠지면서 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매도에 쭉 서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매도 폭이 줄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플러스 2.24포인트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정신없었죠.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좀 상승이 둔화되고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하여튼 치열하게 버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조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31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915억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109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8.49포인트, 네, 어제보다 0.6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 기술적인 거를 분석 자체를 한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되죠. 다만 이제 오늘 좀 멈춰섰다. 그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추세상으로는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또 연거푸서 어제 같은 그런 큰 폭의 하락이 오면은 뭐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술적인 것보다도 멈춰선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355원 90전, 1355원 90전, 어제보다 4원 10전이 떨어졌습니다. 낮은 가격은 아니죠. 떨어졌지만. 네. 오늘 시총 상위를 해서 외국인들이 산 거는 기아를 1억 8천 순매수한 거, LG화학 195억 순매수한 거 이외엔 없습니다. 전부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624억을 팔았고 하이닉스는 1558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550억 샀고 SK 하이닉스는 1003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관이 버틴 거예요. 기관이 오늘 정말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보면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은 71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하고 LNF는 샀어요. 에코프로는 44억, LNF는 1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전부 샀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57억, 에코프로는 137억, LNF는 2억 뭐 이렇게 샀습니다. 특이한 건 포스코 DX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순매수했다. 59억, 25억 이렇게 순매수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갈 길이 바쁜데 오늘도 외국인은 또 35억을 팔았네요. 기관만 28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이렇게 보면 뭐 이렇다 할 거를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만, 내세우기는 좀 그런 장입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 이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냐면 동물 백신 방역 뭐 이거 럼피스 스킨병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모두 확진된 데가 지금 47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부랴부랴 400만 그 백신을 400만 마리분을 이제 도입해서 배분한다 뭐 이러는데 현재 일단 대상은 35만 마리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7만 마리 이상은 일단 접종이 끝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 동물 백신 또 방역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관련 이거는 뭐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디지털 교육 환경이나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77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교육 관련 좀 움직이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뉴스인데 이게 좀 디테일이 없어요. 그런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 오늘 근데 이제 이거는 타이어 업계가 이제 3분기의 호실적이 거의 역대급으로 기대된다 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방산업 자동차, 전방산업이 호조고 또 그 원자재나 반면에 해상운임은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마진이 커질 거다. 그래서 기대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타이어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항공입니다. 저가항공. 에어부산이 호실적을, 그래서 에어부산이 이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433억이 나왔어요. 16분기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가항공 업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그 탑승객 기준으로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해에 거의 99%가 회복했다. 그럼 뭐 다 한 거죠. 99%.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항공 쪽이 움직였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오늘 이제 삼성 SDI가 호실적을 촉매로 해갖고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그 일단 견인하는 2차 전지
섹터를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뭐 이제 의료 AI 쪽도 부분적으로 뭐 오래 뻗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런 거죠. JLK가 개발한 그 AI 의료 기술 그게 뭐냐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AI 뇌졸중 진단 보조 기술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뭐 이렇게 되면 AI 의료 기술을 상용화한 것으로 첫 번째 인정을 내는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료 AI 이쪽에 이제 기대가 많이 커진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렇답니다. 뭐 MRI 찍고 나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8만 원인가 더 내면 이 AI로 진단을 해서 금방 할 수 있대요. 1분 정도뿐이 안 걸린답니다. 이 사람이 뇌졸중인지 아닌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오늘 이제 의미는 연속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주말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보면 어제 이제 그 미국 늦게 이제 보내드렸지만 미국 3분기 GDP 4.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 호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이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태면 이래서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막 내렸다 올랐다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렸다가 이제 그 유럽 ECB가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7년 국채 입찰이 4.908%로 되면서 응찰률이 2.7배로 굉장히 좋았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기준으로 삼는 헤드라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46 이렇게 해서 11.1bp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장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전체적으로 중동 문제도 약간 뒤숭숭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장이 약간 밑으로 흐르면서 이제 어제 시장이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주들 실적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막 생각보다 이제 흔들거리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알파벳에서 봤잖아요. 알파벳이 어떤, 흔적을 걸어오는지를 보면서, 야, 이건 만만치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7년물 입찰 이런 데서 시장이 좀, 이거 봐라. 이게 힘을 얻기는 했지만 이게 기조적인 건 아니라고 보여요. 예. 이걸 기조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린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막 아마존도 막 4.9% 오르고 인텔도 이제 다시 7 기록자 그거 뭐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대하고 막 이래서 합병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반사이익 보면서 7%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소식이 들으니까 오늘 이제 출발하는 아시아권 시장이 좀 힘을 얻은 거예요. 아시아권 시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뭐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우리 시장만 반등 같지 않은 니케이도 1.27%나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항생은 뭐 2% 넘게, 그러고, 또 대만의 가권도 뭐 한 0.4% 이런데, 왜 우리만 이러냐. 우리만 0.26 뭐 이러냐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우리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시장은 제가 스쿨에서도 특집으로 말씀드렸고, 이걸 알고 계셔야, 우리 시장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불안도 덜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장이 돌아서서 올라갈 때는 우리 시장이 빨리 올라요. 딴 데보다. 기억하시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1등이에요. 전 세계 주요한 47개 시장 중에서.
지금은 거의 바닥이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왜 외국인은 오늘도 막 3천 원 가까이 내리 팔잖아요. 이번 주 내내 팔았어요. 이번 주 내내.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예요? 모멘텀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갖고 자꾸 펀더멘탈 대입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PBR의 문제점도 815에서 지적해드리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건 그나마 오늘도 크게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났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사실 얼마까지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진짜 좋은 주식을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다 놔도 잘 못 집어요. 그건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지금 투자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마저 큰 폭으로 만약에 시장이 밀렸다, 이러면 이제 이게 거의 트라우마로 가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그나마, 여기서 오늘 상승이 제대로 안 나왔지만 멈춰줬다는 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얼마나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걸로 이제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오늘도 급락했으면 막 거의 이제 트라우마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때가 와도 못 사요. 불안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잖아요.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자기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심리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그 기준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매매 원칙상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1, 2평이 어떻고 이런 것들, 그런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그때가 이 타이밍이다라고 그 자기 신령 같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안 한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행인 주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 사이에 미국이 그 시리아를 공습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공습한 게 아니라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공습했어요. 아니, 미국은 확전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빨리 때려잡아서 끝내자는 건지, 어떻게 끝내든,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끝내든, 이제는 이제 이게 미국이 공습을 시작하면요, 이스라엘도 더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는 그쪽이 점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 해결돼서 영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거죠.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가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유가가 1% 이상 지금 오르고 있어요. 공습하자마자. 그러니 이게 이제 유가가 우리는 장이 안 열리지만,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데 제일 변동성이 큰 게 이제 중동의 문제죠. 그게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걱정이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그냥 그런 일 없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말을, 그래도 이제 주말에 화려하진 않지만 빨간색으로 끝나서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술권생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거를 제가 연주해서 올렸는데 보신 분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성했던 가로수 잎도 이제 떨어져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 계절로 가고 뭐 그러죠. 그게 뭐 주시장, 그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또 이렇게 어려운 거를 겪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떨어지는 그 가로수 나뭇잎이 싫다. 그거를 걱정하면 또 반대로 보면 그러면 새 봄은 또 오지 않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한 적 여러분 기억나죠? 그날 저녁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로수 잎보다 더 허무하게 그냥 세상을 떠났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도 또 이렇게 1년 지나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걸로 나가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 할로윈이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주말이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히 보내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주말만이라도.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 저녁 7시에 예고해드렸지만 백만개비 스쿨에서 라이브로 텔레그램 라이브로 연말시장, 그러니까 연말시장 뭐 2달 남았지만 언제 사야 되나를 한번 여러분하고 점검해보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주말이니까 시장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